네, 제목을 오세훈의 최후의 통첩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오세훈의 최후의 통첩. 아니, 오세훈이 무슨 전쟁을 하고 있길래 최후의 통첩을 한단 말인가? 장동혁 대표한테, 국민의힘 당 지도부한테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제가 3월 8일, 어제가 일요일이었는데 국민의힘 공천, 지방선거 공천 신청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고사를 치르든 뭐를 하든 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공모를 하면, 그러니까 공천을 하기 위해서 자 지방선거에 나가실 분들은 자 신청하고 서류를 접수하세요. 공천관리위원회에 접수를 하세요. 그게 어제였어요. 근데 어제 오후 6시가 마감이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감을 안 했네. 그래가지고 그걸 4시간이나 늘려서 10시까지 기다렸는데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느냐? 제목이 마지막 호소. 마지막 호소. 당 노선 정상화가 먼저다. 의원 끝장 토론을 하자. 서울시장 5선 도전 기정사실화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것이 불투명한 상태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기 온라인 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선승구전 먼저 이겨놓고 전장에 임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전장에 임해야 합니다. 필패의 조건을 갖춰놓고 병사를 전장으로 내모는 리더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건데. 자, 이게 최후 통첩이다 또는 중대 결단이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공관위원장 이정현 위원장이 방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후보가 없어도 공천 기강을 세울 것이다. 오세훈이 서울시장 후보에 입후보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간다. 오세훈을 달래려고 뭔가 우리의 룰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건 오세훈 혼자 뛰는 지방선거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공천관리의 전반적인 기강을 세우는 차원에 있어서도 오세훈이 요구하는 것에 끌려다니는 공천관리위원이 되지 않겠다. 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입후보를 보이콧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신청을 보이콧한 겁니다. 입후보를 지금 포기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럼 또 저희 같은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마감 지났으면 끝난 거지. 마감 이후에도 뭐가 있나? 있답니다. 참 정치는 참 편리하긴 합니다. 네. 대학 입학시험 치르는데 입학 원서 마감일 지났다고 그 이튿날 받아줍니까? 택도 없죠. 회사에 입사시험 치르기 위해서 원서 내야 되는데 그거 하루 지나고 뭐 이틀 지나고 나중에 받아줍니까? 절대 안 되죠. 근데 정당에서 이 선거를 앞두고 이제 후보, 입후보는 또 뭐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하면 받아줄 수도 있답니다. 추후
신청. 참. 추가 신청? 또 한답니다. 그걸. 이제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입후보 안 한다. 입후보를 안 한다. 이 말은 안 했어요. 그냥 그 입후보 신청 마감 시간을 지나버린 거죠. 어제 저녁 10시까지 했어야 되는 건데 워낙은 어제 오후 6시. 이제 그게 10시까지로 연장 4시간이나 받았는데 안 했으면 이제 오늘이 된 겁니다. 이제는 이제 예외적 상황을 되지 않는 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가 먼저다. 노선 정상화라고 썼지만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전륜 선언해라. 그다음에 전륜을 하기 위한 인사조치를 확실하게 하라. 이제 이런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어게인 하고 완전히 부정선거 의혹 제기론자들하고 완전히 선을 끊어라. 이대로는 서울시를 지켜가는 수성, 성을 지키는, 성을 공격하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는 합니다. 선거에 있어서.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오세훈 시장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일부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격차가 20%포인트. 뭐 이대로 가면은 선거 하나마나 결과는 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은 한 선거는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그래서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어쩌면 대구 경북 빼놓고는 다 참패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먹구름 같은 분위기가 사실은 형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무응답했고 대신에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끝장 토론은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이제 무응답을 한 대신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긴급 의총을 열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7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노선 정상화를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구를 대폭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결의문 같은 걸 채택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이런 여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건 또 뭐냐? 그건 또 뭐냐? 그렇습니다. 탈당을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옵션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신에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권에 도전한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리게 될는지 아니면 뭐 조기 전당대회를 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뭔가 국민의힘도 6월 3일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이제 비상스러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을 터인데 그때 그 분위기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권에 도전하는 그런 로드맵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이미 등록을 그러니까 후보 신청을 한 사람이 있죠. 윤희숙 전 여의도 연구원장, 그 다음에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그 다음에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 무역협회 부사장. 그래서 윤희숙, 이상규, 이승현
이 세 사람은 서울시장 후보 신청입니다. 신청을 어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동안 계속해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신동욱 의원, 안철수 의원. 이 세 사람은 나경원, 신동욱, 안철수 이 세 사람은 사실상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을 했거나 그렇게 거의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대로라면 뭔가 이변이 없는 한 또는 새로운 추가 신청을 받거나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윤희숙, 이상규, 이승현 이 세 사람으로 지금 이제 잠정적인 결정이 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부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민의힘 부산은 이제 민주당 쪽에는 전재수 의원이 지금 사뭇 앞서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형준 현 부산시장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이 갑자기 중간부터 지지세가 장난이 아니게 치솟으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매우 중요한 다크호스가 돼 있는데 그래서 부산시장 후보로는 박형준과 주진우 의원 이재명 정권의 저격수 역할도 했고 저희 방송도 여러 차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소장파이기도 하면서 지금 그 국민의힘 법사위 그 소속 의원들 중에서 가장 그 활발한 그런 활약을 펼쳤던 이 주진우 의원이 부산시장에 일단 후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형준과 주진우와 박형준 두 사람이 경선을 치르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은 장동혁 대표는 도대체 머릿속에 뭘 구상하고 있느냐? 비단 오세훈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소장파 의원들 미래와 대안 또는 중견 그 의원들 또는 원로급 5선 6선 의원들까지 다 한 목소리가 되다시피 해서 장동혁 지도부를 빼놓은 나머지 의원들이 거의 한 목소리가 되다시피 해서 장동혁 의원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노선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는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왜 그거를 들은 척도 하지 않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미 6월 4일 지방선거는 포기한 것 아니냐. 포기했다.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대표도 아마 5만 가지 것을 다 변수를 넣어서 생각을 거듭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윤 어게인과의 절연을 선언하든 안 하든 노선 변경을 하든 안 하든 빅텐트를 쳐가지고 범보수 세력이 연합을 하든 안 하든 지금 같은 그 내란 청산이라는 프레임이 아직도 작동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6월 3일 선거는 해보나마나 이길 수 없는 선거다. 그러려면은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런 길이라면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때는 더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 그건 없다. 6월 3일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 요소를 최소화한 상태로 6월 3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2028년 국회의원 선거, 그걸 목표로 전열을 재정비하겠다. 사실상 지방선거보다 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는 데 있어서는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10곳 이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여의도 국회를 민주당이 지배하니까 계속 끌려다녔지 않느냐. 결국 총선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총선거다. 그건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제 다 알게 됐다. 그렇다면은 6월 3일 이후에 그때부터 모든 당력을 이때 제대로 결집시켜서 2028년 총선에 대비를 하는 쪽으로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야만 그게 2030년이 될지 아니면 뭐 다른 또 변수가 생길지 또는 중간에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될지 뭐 여러 가지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 대권을 이제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80여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년 뒤 그리고 4년 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까지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민주당 쪽 얘기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정청래 대표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무튼 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말고는 전략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7천, 8천 시대를 열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재수 옴부틀레니까 어제 기자회견 때 코스피 7천 시대 운운했는데 오늘 지금 코스피 급전직하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코스피의 동향이 이제 민감하게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좋지 않네요. 그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중동 정세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사뭇 긴 시간 진행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아마 인천의 연수갑으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조국당의 조국 대표는 아직 이제 결정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당에서는 호남에서 최대한 후보를 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범보수 쪽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기초단체장에 전력을 다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